아침 한경입니다. 이번 편은 러시아가 동해에서 신형 대함 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하고 관영 타스 통신이 2021년 12월 15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시험에 동원된 함정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의 만재 배수량 7,900톤인 우달로이급 구축함 마샬 샤포시니코프 함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험 발사된 대잠 미사일이 수중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트벳이라고 불리우는 이 대잠 미사일은 러시아의 해군이 운용을 하는 순항 미사일인 오닉스와 칼리브르를 발사하는 3S-14 공용 발사기를 이용해서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오트벳 대잠 미사일은 그동안 서방 세계 정보기관이 SSN-16 스탈리온이라고 분류를 하던 533mm RPK-6 보다페드 대잠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RPK-6 보다페드는 1981년에 개발이 된 대잠수함 미사일로서 매우 특이한 운용 궤적을 갖습니다. 수상함에서 일반 경호례처럼 발사가 된 후에 일정 거리를 수중으로 항해한 후 수중에서 고체 연료 제트 엔진을 가동을 시켜서 수면 위로 부상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50km 정도를 비행을 한 후 수상 표적에 있는 수면 위에 도달을 하게 되면 400mm인 UMGT-1이라는 어뢰를 낙하산을 통해서 수면 위에서 투하를 시켜가지고 수중 표적을 공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1990년대부터 이 RPK-6 보다페드 대잠 미사일의 개량을 착수를 해서 수중 항해 과정을 제외를 하고 수상함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에서 직접 발사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에 사용이 되던 92RE2라는 로켓 추진체를 기반으로 수직 발사 시스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시험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2020년 11월 프로젝트 22350 호위함인 431번 어드미럴 카사토노프 함에서 운용을 위한 첫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당시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군수산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 신형 오트벳 대잠 미사일이 2020년 12월이나 2021년 1월경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배치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난 시간에 러시아 국방부가 태평양 함대에서 실사격을 했다라고 공개를 한 것입니다. 오트벳 대잠 미사일은 함정 자체에 탑재가 되어 있는 음파 탐지기, 그 다음에 헬기, 수상 작전 헬기에서 운용을 하는 수중 음파 탐지기, 그 다음에 3S-14 수직 발사기, 324mm MPT-1UM 어뢰를 장착한 대잠 미사일, 그 다음에 통신 및 발사 준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단 고체 연료 로켓으로 구성이 된 이 미사일의 길이는 7.65m이고요. 자체 중량은 2m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성 유도 항법 장치를 사용을 하고요. 이 어뢰는 낙하산에서 낙하산을 통해 수면에 들어가게 되는 어뢰는 입수 후에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회전식으로 선회를 하면서 수면 하로 내려가면서 자체 소나로 표적을 탐색 추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확인된 이후에 어뢰의 엔진이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체 중량은 300kg이고요. 길이는 3m, 그 다음에 탄두 중량은 60kg 정도가 됩니다. 실용 가능 최저 심도는 800m이고 최고 속도는 50노트 정도가 됩니다. 이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2010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 대잠 미사일인 홍상어와 운영 개념이 거의 100% 동일합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이러한 개념을 대한민국이 2010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방산 부분에서 러시아를 선도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트벳의 수상 표적은 기본적으로 함정 자체에 장착된 소나나 헬기에서 운용을 하는 소나로 이제 탐지를 하지만 일루신 38이나 TU 투폴레프 142번 해상 초계기에서 확인이 된 수중 표적을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받아서 운용을 하기도 한답니다. 표적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간은 10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시스템의 전투 준비 시간은 1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거리는 최저 5km에서 최대 50km고요. 이 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마하 2.5입니다. 수중 표적 1개에 대해서 최대 4개의 대잠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을 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고, 유도 평균 제곱미터 오차가 300에서 500m일 경우에 살상 확률이 0.91, 즉 91%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첨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확인된 표적과 실제 위치가 한 500m의 오차가 있다 할지라도 91% 이상 격파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오트벳의 전술적인 의미는 러시아 해군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다층 방어 시스템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해군은 향후에 5km 이내 지근거리에서는 파켓 NM 대어뢰나 대잠수함 전투체계를 운용을 하고, 5에서 50km 정도의 거리에서는 지금 소개를 시켜드린 오트벳 대잠 미사일을 운용을 하며, 100km가 넘는 범위에서는 카-27PL 대잠 헬기를 운용을 해서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태평양 해군 소속의 수상함정에 오트벳 대잠 미사일 체계가 운영이 된다면 동해에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서방 세계 잠수함에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동해에는 현재 대한민국 해군,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중국 해군, 그다음에 북한의 해군, 러시아 해군 등 총 6개국의 잠수함들이 상시작전을 수행하는 해역입니다. 그리고 종종 카나다 해군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동해에 지금 이 6개국에서 7개국의 잠수함들이 이제 바글바글한데,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지금 침공한다라고 공공연하게 이 관영 매체나 그다음에 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전력 분산을 위한 전략 기동을 실시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3개 함대가 다 동원이 돼도 사실 미 7함대를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침공을 할 때 7함대의 전력을 약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북한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 분명하고요. 거기에 호응을 해서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를 이제 전략 기동을 시킨다면, 미국인은 당연히 7함대 전력을 양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괌이나 LA에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동해에 3척에서 4척 정도 이제 투입을 해서 러시아 해군의 전략 기동을 그동안에 좀 저지를 하고 견제를 했었는데, 오트벳 대잠 미사일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미국의 이 핵추진 잠수함들의 활동이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많은 전력을 동해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만큼 대만으로 집중이 되는 미국의 전력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는 중국이 대만을 공략을 하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이 일본 해상자유대의 전력과 육상자유대의 전력을 급속하게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오트베 대잠 미사일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모든 수상함에 장착이 된다면 일본 해상자유대 잠수함이 동원이 돼도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한해협이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 해군의 수상함과 잠수함의 어떠한 전투 해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러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을 강요를 하는 무언의 압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해협에서 어떠한 충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중국이 대만을 공략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인 남방해양항로와 북미해양항로의 불안정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존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해군이 오트벳을 발표를 한 건 전술 무기를 새로 개발했다라고 밝힌 게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바꾸고 무너뜨리는 전략 무기를 공개한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